분명 폭군인데 성군이기도 해서 욕만 하기 좀 애매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프로이센 왕국의 2대 국왕 빌헬름 1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헬름 1세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왜 만들지 않는 것인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상상력이 필요 없는 많은 사건 사고와 서사를 가진 흥미로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빌헬름 1세의 아버지 프리드리 1세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학문과 예술을 사랑해 사치와 낭비벽이 심했습니다. 사치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화려하기로 유명한 호박방을 건축한 왕이 바로 프리드리 1세로 빌헬름의 어머니 조피 샤를로테 왕비를 위해 제작한 방입니다. 때문에 나라 재정이 어려워 프랑스를 견제하고 있던 영국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히 그 대가로 프로이센 왕국의 내정 간섭을 하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빌헬름 1세는 이것을 보며 아버지를 극도로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왕이 사망하고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선왕이 사모은 사치품을 전부 팔아치워 그 돈으로 국방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고, 호박방 역시 빌헬름이 즉위하자마자 공사 중지가 되었고, 프로이센을 방문한 러시아의 포트르 대제가 호박방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자 외교협정의 대가로 넘겨줘 버립니다. 자신도 일평생을 근검절약하며 검소하게 살았으며 장례식 또한 간단하게 하라 유언해 시신과 관 외에는 아무런 장식 없이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임종 직전의 일화가 오픈되어 이 내용은 영상 말미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으로서 빌헬름 1세의 업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을 어느 정도로 아꼈는지부터 이야기하자면 화려한 로코코 예술 양식이 유행이었던 시대의 주변 왕국들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은 화려한 옷을 즐겨 입었는데 빌헬름은 그런 옷들이 비싸다며 늘 군복만 입고 다녔습니다. 담배 애호가였던 빌헬름은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면서 신하나 학자들과 통치에 대한 토론회도 자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왕은 서민들이나 피우는 싸구려 담배를 즐겨 피웠으며 삼시세끼를 병사용 전투식량으로 때운 것도 모자라 귀족들의 파티에 난입해 무전취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700개의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5개의 방을 사용하고 2명의 시종만을 두며 검소함의 끝판왕을 몸소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아낀 예산으로 남긴 행정적 업적으로는 초등교육을 무상의무화해 빈민층까지도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어 문맹인이 없게끔 만들었으며 3번에 걸쳐 베를린 도서관에 기부도 했습니다. 나랏일 하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는 데도 앞장서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또한 왕국의 습지대를 개간해 농업 생산력을 높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징병제를 도입해 국방 인력을 확보하고 징집을 기피하는 중산층에게는 국방세를 받아 그 돈으로 병원과 학교를 만드는 일에 썼습니다. 총기 손질 도구인 꽂을대가 자주 부러져 낭비되던 것을 새로 교체해서 예산 낭비를 줄였고, 당시 분당 3회 사격이 일반적이었던 때 프로이센은 분당 6회 사격을 목표로 훈련할 정도로 빡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걸음걸이 제식을 도입해 상체는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높이 들어올리는 거위걸음으로 기동력을 상승시키는 등 정신력, 전투력, 행정력 모든 측면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즐긴 것도 아닙니다. 아들 프리드리 2세에게 유언을 남길 때 절대 군대를 함부로 줄이지 말 것, 유럽의 군주. 그 누구도 믿지 말 것과 동시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믿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신께서 그러한 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신민들에게도 전쟁에 대해 반드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참여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여긴 군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국 강병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어 남긴 것들은 훗날 그의 아들 프리드리 대왕이 7년 전쟁에서 승리로 빛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자애로운 성군의 이미지가 그려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빌헬름의 인간적 성품은 그가 쌓은 업적과는 완전히 반대로 난폭 그 자체였으며 매우 거칠고 잔혹했습니다. 일화들을 살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절엔 더더욱 국왕이 직접 일개 병사들 군기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밀덕답게 병사들을 내 새끼들이라고 칭하며 사랑의 매를 들고 점호에 나서서 병사들을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는 병사란 사실상 왕실 소유의 종이나 하인 정도였기 때문에 유럽 상류층은 프로이센의 왕을 조롱하거나 비웃으며 군인왕이라고 칭호했는데
무지한 병사들의 왕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배척하고 부지런함을 추구했던 비렐름은 심심하면 베를린 도심을 산책하는 것이 취미였는데요. 산책이라는 명분으로 놀고 먹는 백성들이 보이면 잡아다 두들겨 패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는 너 군대 갈래 일할래? 를 꼭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창문 너머 우체국장이 졸고 있는 것을 목격해 근위병을 시켜 끌고 나오게 해서 두들겨 패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렐름이 나타났다고 하면 공포에 질려 왕과 마주치지 않는 곳으로 숨어다니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비렐름은 마치 취미생활로 피규어 모으듯 신장이 182cm 이상인 키가 큰 병사들을 따로 모아 척탄 근위원대를 창설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포츠담의 거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센의 인구에서는 신장이 큰 병사들을 많이 모집하기가 어려워 유럽 전역, 특히 신장이 큰 사람들이 많았던 스웨덴에서 용병을 고용하거나 주변국으로부터 선물 받기도 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국내외 납치 전담반을 꾸려 하인으로 고용하겠다, 술 사주겠다 등 미끼를 문 사람들을 유인해 납치해서까지 모으게 됩니다. 납치극에도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요. 납치를 담당하는 병사들이 실수로 사람을 가두는 상자에 숨구멍을 뚫는 것을 잊어버려 비렐름의 입장에서는 아까운 인재들이 어이없이 죽어버린 일이 발생합니다. 분노한 왕은 관련된 병사들에게 전부 태형을 내리고는 흠씬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또 납치하고 보니 오스트리아의 외교관임이 밝혀져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주변 피해국의 불만은 물론 프로이센 국민들의 불만도 많았는데요. 키 큰 청년은 무조건 징집 대상이었고 신생아도 큰 편에 속하는 아기들은 붉은 스카프로 표시를 해두어 부모들이 아기들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직접 유전자 개량식으로 거인 병사들을 프로이센의 키 큰 여성들과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이고 노력해서 모은 병사의 수는 2,000명 이상이었으며 비렐름 치하에서는 실전에 투입한 적이 없고 사실상 의장대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특히 비렐름이 기분이 안 좋으면 간략한 퍼레이드를 진행해 재롱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렐름이 아끼는 거인연대 또한 폭력에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반 부대에 비해 좋은 숙소와 식사, 장비 등 복지가 좋았겠으나 혹독한 훈련과 체벌을 왕이 직접 주도했기 때문에 자살이나 탈영 비율이 타 부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 비렐름 사후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가정폭력도 심하게 일삼았는데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두 아들을 과실치사로 죽게 했으며 훗날 왕이 되는 프리드리 왕세자와 딸 그리고 아내인 황후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을 일삼고 학대해 첫째 딸은 항상 아버지가 죽기를 기도했다며 비렐름 사망 며칠 후 기념 파티까지 벌일 정도로 혐오했습니다. 비렐름은 이모의 딸인 조피 도로테아와 결혼해 스라 7남 7녀로 14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었습니다. 비록 사랑 표현에 서툴렀겠지만 분명 왕비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피 왕비는 남편과 성향이 맞지 않는 데다 생떼 같은 아들을 둘이나 죽게 한 것도 모자라 살아있는 자녀들까지도 매일같이 두들겨 패는 남편을 증오해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비렐름 1세의 첫째는 세례 10대 미래의 군주인 장자에게 굳이 왕관을 씌워주어야 한다며 모두가 만류하는데도 억지로 왕관을 씌우려 한 비렐름이 약한 신생아의 머리를 마구 눌러대 감염으로 병들어 사망했고 또 둘째 아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군대 사열식에 데려가 대포 소리에 익숙해지라며 신생아 옆에서 대포를 쏜 결과 쇼크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후계자가 된 셋째 아들 프리드리히도 예외 없이 어린 시절부터 군대 행렬을 관람하고 6세부터 대포 소리를 기상 알람으로 들으며 스케줄까지 빈틈없는 군대식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군사 교본을 외울 정도였는데 타고난 왕제의 기질이 있기도 했겠지만 외우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맞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비렐름 1세는 가정교사에게 폭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엄격하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처음엔 폭력을 쓰던 가정교사도 나중엔 때리지 않고 오히려 가여운 왕세자에게 읽고 싶어하는 책을 몰래 구해다 주었다가 비렐름에게 발각되어 채찍으로 폭행을 당하고 유배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비렐름 1세 사후 왕이 된 프리드리히는 선생님을 잊지 않고 유배를 풀어주며 베를린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비렐름은 차기 왕이 될 프리드리히를 강하게 키운다는 명목으로 온갖 꼬투리를 잡아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기 일쑤였는데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해 식사 자리에서도 두들겨 패고 사람들이 있건 없건 두들겨 패거나 자신과 겸상도 하지 못하게 구석에서 밥을 먹게 하거나 머리털이 다 뜯길 정도로 팬 뒤 그대로 열병식장까지 걸어가라 시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때리다가 왕세자가 거칠게 반항하면 그 모습을 흡족해 했고 겁먹고 꼼짝도 못하면 더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성년이 되어서도 잘해도 맞고 잘못해도 맞으며 살아야 했던 왕세자는 결국 학대를 못 견디고 누나 비렐미네의 도움으로 친구이자 애인인 장교 한스 폰 카테와 함께 도주를 감행하다 잡히게 됩니다. 분개한 비렐름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서 탈영죄를 적용받아 2년형을 받은 폰카테에게 형을 뒤집어 사형 명령을 내린 것도 모자라 사지를 찢고 교수대에 목을 내거는 잔혹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관들이 잔혹하다 반대하며 설득한 끝에 참수형으로 타협을 했는데 비렐름의 풀리지 않은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잔인한 비렐름은 왕세자를 요새에 감금하고 친구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한 후 폰카테의 잘린 목을 왕세자가 갇힌 방을 바라보도록 내걸어 프리드리히가 충격으로 기절하자 약해 빠진 놈을 당장 죽여야 한다며 진짜로 왕세자를 사형시키려 합니다. 심각성을 알아챈 왕비가 대사를 통해 신성로마 제국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카를 6세까지 개입해 왕족에 대한 재판은 제국의회만이 할 수 있다라며 만류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3개월의 감금 생활을 하다 비렐름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비렐름은 여기서도 그냥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사회봉사 조건을 제시해 프리드리히는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한 끝에 기존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도주를 도운 공주도 딸이라고 예외 없이 기절할 때까지 폭행을 당해야 했는데요. 기절 후에도 계속된 폭행으로 시녀들과 신하들이 몸으로 막아서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비렐리네는 저런 인간의 자식으로 사느니 맞아 죽는 것이 나은데 왜 자신을 살렸냐며 원망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사건들로만 보아도 비렐름의 가정폭력과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며 엇나가지 않고 잘 자란 프리드리히는 훗날 대왕의 칭호를 받는 대표적 계몽군주의 상징이 되어 통치자는 국가에서 첫 번째 심부름꾼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가 됩니다. 비렐름 1세는 사망할 때에도 우픈 일화가 있습니다. 지독한 밀떡이었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신하들이 거인 연대 수백 명을 데려와 자신의 거처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자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음을 코앞에 둔 시점의 임종예배에서는 목사가 관례에 따라 사람은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벌거숭이로 세상을 떠난다라고 설교하자 침대에 누워 죽어가던 비렐름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내 어찌 벌거숭이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어서 가서 내 제복을 가져와라 라고 시종에게 명령했는데 제복을 가져왔을 땐 이미 숨을 거둔 뒤였으며 장례는 그의 유언에 따라 검소하고 간단하게 거행됩니다. 성군으로서 큰 업적을 남겼으나 마냥 칭송하고 재밌는 일화로만 받아들이기엔 자신의 가족과 주변인에게 행한 행동들이 너무나 치명적인 폭력으로 얼룩진 왕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비렐름 1세였습니다.